자, 57번에 저당권이 있죠.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되었을 때 그 증축 부분은 부합일 수도 있고 독립할 수도 있죠. 만약에 부합이 되면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 부분.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기존 건물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부합된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설령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까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건 기억이죠. 니은, 저당 부동산 교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 이게 뭐죠? 저당권 침해. 자, 저당권이 침해되면요,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설정자라면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채무자라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 침해에서 구제수단 4개, 물권적 청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는 조문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변제 청구. 4가지. 자, 그 중에서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니은의 2번째 줄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지금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요 셋. 요 놈이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죠. 자, 요놈 보호하는 장치가 3개가 있죠. 첫째,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세 사람 변제권과 구상권이 있다. 또 비용에 대해서 목적물에 주는 비용에서 최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경매 대가로부터. 3가지 보호장치.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딱 요 3사람. 그 중에 나머지는 당연히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소유자까지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 3놈 2가지가 더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죠. 디귿.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는 그 비용을 지출했을 때 경매 대가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있다. 리을. 갑이 돈을 빌려야 을로부터 소비대차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하겠지.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된다고 그랬고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돈 빌린 사람 채무자, 빌려주는 자 채권자 이렇게 되죠.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그랬죠. 그렇게 불러요, 당사자를.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 채권자,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된 자는 동일인이 원칙이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서. 그죠?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등기는 원칙 무효죠. 등기가 병행이로 돼요. 근데 예외가 있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의 합의 플러스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근데 그 귀속이란 말은 빠지고 합의란 말만 나와도 되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 그러면 유효하다. 기억나시죠?
그럼 거기에 비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 아닌 타인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 등기돼 있다. 채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무효다. X. 원칙은 무효지만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면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채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효력 여부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옳은 거 1번. 자, 58번 1번.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요렇게.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 다음 두 번째 줄. 목적물 소유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인도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보험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두 가지.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된 경우에만 요 공용징수도 강제 수용만. 따라서 목적물이 매매, 협의 수용, 임대차 된 경우 이때는 물상대가 안 됩니다. 아예. 목적물이 매매, 협의 수용, 임대차 된 경우에는 아예 물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즉 강제 수용된 경우. 그때 나오는 가치별용물 두 개. 보험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여기에 물상대가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상금, 보험금이 저당 목적물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 그래야 물상대. 물상대라는 건 그 보험금, 보상금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물상대가. 근데 그걸 압류 안 했어. 그래서 세 번째 줄. 압류 전에 소유자가 금전득을 받아갔어. 보상금, 보험금. 당연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유자를 상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하세요. 그래서 물상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번.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수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저당 목적물 소유자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정확하게 이제 세 사람이죠. 하나는 채무자. 그죠? 또 하나는 물상보증인. 또 하나는 제3취득자. 세 사람. 예? 얘네들이 수령했을 때는 물상대위는 당연히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이건 된단 말이죠.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당연히 물상대위는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수령해요. 이건 달라지죠. 저당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가지고 추심해가지고 받아갔어. 그렇게 되죠.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수령했던 다른 채권자가 수령했던 일단 수령하면 뭐는 안 된다. 물상대는 안 돼요. 근데 그 수령한 놈한테 쫓아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달라진다. 됐죠? 다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채무자와 제3취득자는 판례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라고까지 최근에 나왔죠. 같은 말입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증축본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을 때 세 번째 줄 매수인 즉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자, 3번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저당권이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데요. 결산기를 안 정해놨어요. 그럼 천년 만년 거래를 계속할 수는 없죠. 중간에 어디쯤 계약을 해지를 함으로써 채권을 확정.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결산기 또는 존속견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설정자가 됐든 근저당권자가 됐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채권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줄까지죠. 설정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채무자 설정자고요. 을이 근저당권자인데 갑이 부동산을 팔아요. 병에게. 부동산을 팔아. 그럼 얘는 제3취득자가 되죠. 제3취득자는 변제권이 있죠. 그죠? 얘가 지금 을한테 대신 갑 대신 돈을 갚아가지고 부동산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싶어. 그럼 변제하면 되죠. 근데 변제하려면 뭐부터 확정이 돼야 돼요? 채권부터 확정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채권을 확정시키려면 얘가 해지해야 된다 그랬죠. 설정자가. 그러니까 얘가 갑의 해지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근저당 피담보 채무는 존속기간에 정황이 없더라도 설정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확정시킬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은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제3취득자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제3취득자가 왜 주장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돈 갚으려고 대신. 그러면 채권을 확정시켜야 되니까.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확정이 돼야 변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취득자도 그 해지권을 원용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네. 자, 4번은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채권 채무 일부를 이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은 근저당권은 이전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게 4번이죠. 그래서 근저당 거래가 계속되는 관계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 채권 일부를 누가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그 대신 갚은 사람에게 이전될 수는 없다.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5번은 공동저당. 이거 지문으로만 좀 생각하자 그랬어요. 공동저당은 원래 동시배당하면 안분배당한다 그랬고 20배당하면 먼저 배당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368조 이게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20배당에 관련된 규정인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저당권,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여야 돼. 채무자. 근데 지금 여기처럼 하나는 채무자 소유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 적용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안분배당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합니다. 안분배당은 채권을 여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부담을 나누는 거야.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는 이걸 적용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먼저 받아요. 근데 다 받으면 상관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받아요. 부족분.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서 몇 달, 그러니까 다 받고 탁탁 긁어서 그래도 부족한 걸 무상보증인 목적물에서 배당을 받도록 여기 판례입니다. 5번 읽어볼게요.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동시에 배당할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한 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9번. 우와, 1번. 또 공동저당 공동저당인데 또 공동근저당이야 또. 공동저당도 어렵고 근저당도 어려운데 합쳐져 있어. 공동근저당. 공동근저당이란 건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허용을 해.
근데 읽어봐.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의 우선해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았어. 자, 상식적으로 그 일부 배당받은 걸 나머지 목적물 그만한테 또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지. 이미 요만큼 배당받았잖아, 우선해서. 그걸 여기서 또 받아? 이건 안 되겠죠. 그 상식적으로 그거예요. 야, 1번 틀렸구나, 이렇게 돼요. 내용이 뭔지 몰라도 요거 먼저 경매에서 요만큼을 우선 변제 받았는데 나머지 경매 때 여기서 또 이미 우선 변제 받은 걸 또 우선 변제 받아? 이건 안 되겠지. 그죠? 그게 1번이죠. 그 우선 변제 받은 금액에 관해서 세 번째 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다시 공동권자당권으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잔액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해야지 이미 우선 변제 받은 금액까지를 우선 변제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게 될 겁니다. 1번은 일단 틀렸겠죠. 자, 2번은 민법 360조라고 되어 있는데 360조가 뭔지 알아야죠. 뭐예요? 네, 다행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죠. 원본 이 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의 하나요라고 되어 있죠. 아,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이라 하는데 이건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만 배당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요 1년분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1년분이다라는 제한이죠. 이걸 판례가 이렇게 말해요.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다. 더 나아가서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갚겠다. 연체자는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2번이죠. 이해되셨죠? 이해됐으면 그대로 기억하세요. 3번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이거 뭐죠? 365조 일괄경매권이죠.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이 설정자가 지어서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거나 이럴 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을 때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나시면 되죠. 그게 3번이죠. 4번 저당권자는 아까 보상금이 채무자 등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보상금 채권이 설령 다른 채권자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되면 안 되지만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물상대기 할 수 있다. 이거를 취급할 수 있다. 여전히 뒤쫓아가서 받아낼 수 있다. 취급할 수 있다. 4번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급되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지급이 된 다음에는 안 돼요. 물상대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그런데 아직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이야. 그럼 얼른 쫓아가서 내 돈 내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4번.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돼요. 원래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됐네. 두 번째 줄. 그럼 회복 등기 할 수 없죠. 어차피 소멸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옳지 않은 거 1번. 60번에 1번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일정액을 한도, 즉 최고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고, 피담보 채권이 불특정되어 있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에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두 개. 근저당권이라는 취지하고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돼. 이게 1번이죠. 자, 2번. 원본에 관한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하죠. 제외가 아니라 산입하죠.
반면에 제외되는 게 있지. 근저당권 실행비용 제외. 요건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딱 두 가지 구별하시면 돼요. 3번 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 이건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확정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반면에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 붙게되는 이자나 지연배상, 연체이자 이거는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담보 된다. 구별하자 그랬죠. 확정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이냐, 원본 채권은 확정 전에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자나 지연배상이 붙느냐를 구별하자. 3번은 뭐죠?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라고 돼 있죠. 포함된다.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 4번. 채권 확정정 아까 뭐라 했어요? 채권이 일부 이전되거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4번도 X. 채권 일부만 양도되는 거죠. 근저당권 일부 양도는 안 된다. 자, 5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다시 한번. 채권 최고액은 1억, 확정된 채권액은 1억 3천. 이때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 물상보증이나 제3증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번 확정된 채권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거 1번. 61번에 채무의 확정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산기 도래. 1번. 2번 장래 발생 조건부 채권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래 발생 불특정 채권이 되는데 특정 조건부 채권도 당연히 되겠죠. 2번 X. 3번 제3축자는 뭐 할 수 있죠? 변제할 수 있죠. 변제권 있죠. 자, 이때 어디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최고의 제3축자.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 기억해야 될 게 그게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경락되고 완납 판대 확정이 되죠. 그 중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그럼 경매 신청 시 확정되죠. 근데 나중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 취하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 그러나 존속기간은 안정할 수도 있죠. 필요력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2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물권법은 이렇게 강론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자, 이제